반갑습니다. 케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제가 며칠 전에 애플 이벤트 함께 시청하는 라이브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라이브를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번 아이폰 14 구매할 메리트가 있는지 여쭤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해당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먼저 제일 가장 많았던 질문이 이번 아이폰 13 기본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폰 14 기본 라인업 구매할 메리트가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13 기본 모델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14 기본 라인업을 굳이 넘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에 14 기본 라인업에도 6.7인치형 플러스 모델도 추가가 돼서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60Hz 주사율만 지원하는 동일한 스펙에 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고 사실 1코어 GPU가 더 탑재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충분히 13 기본 라인업도 현역이라 생각하고 굳이 넘어갈 마음이 크시다면 오히려 망원 카메라가 탑재되고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13 프로 라인업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 탑재가 됐던 A16 바이오닉이 이번 14 기본 라인업에도 탑재가 됐다면 다른 의견을 내보겠지만 13 프로랑도 완전 똑같은 칩셋이 탑재가 됐고 사실 기능적으로 차이라 하면 동영상 촬영할 때 짐벌을 사용하는 것처럼 촬영되는 액션 모드 빼고는 13 프로가 한 수 위라 생각합니다. 14 기본 라인업은 가격도 인상이 되면서 14는 국내 기준으로 125만원부터 그리고 14 플러스는 135만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13 프로가 출고가 기준으로 135만원부터 시작을 했었고 13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 물론 아이폰 14가 발표가 되면서 공식 홈페이지에선 판매를 중단했었지만 여전히 쿠팡 같은 데에서도 아이폰 14 기본 라인업보다 조금 더 저렴하거나 비슷한 가격대에 판매 중이고 잘 찾아보면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도 미개봉 아이폰 13 프로가 저렴하게 올라온 게 많아서 사실 14 기본 라인업보단 13 프로 라인업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아이폰 13 프로에서 14 프로로 넘어갈 메리트가 있냐고 질문 주시는 분들한테는 메리트는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3 프로를 현재 서브폰으로 사용 중인데 그래도 이번에 14 프로로 넘어가려고 이미 14 프로 딥퍼플 256기가 모델을 주문했고 이번에 넘어가는 이유는 단 두 가지 다이나믹 아일랜드와 아주 크게 개선된 카메라 시스템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능은 왜 언급을 안 하냐라고 말씀을 주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솔직히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만 해도 성능이 다른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마트폰들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더 어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불편해했던 게 노치 부분의 영역이 크다 보니까 영상을 시청할 때 되게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4 프로 라인업에서는 펀치홀, 일명 다이나믹 아일랜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고 실제로 좀 오래 써봐야 알겠지만 이번 애플 이벤트를 보면서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통해서 다른 서드파티 앱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하나의 장점으로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영상 시청할 때도 노치보단 그렇게 거슬리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아시다시피 후면에는 48메가픽셀 메인 카메라가 탑재되었고 새롭게 포토닉 엔진을 지원해서 촬영 알고리즘 및 후처리 방식이 개선되면서 메인 카메라로 평상시에 촬영 시 12메가픽셀로 픽셀 비닝해서 촬영은 되지만 저조도 환경에서 더 좋은 퀄리티로 촬영되고 더 선명하게 촬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은 선명하고 뚜렷하게 나오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사진은 Z 폴드4와 같은 삼성폰으로 촬영한 결과물을 더 좋아하는데 이번 아이폰 14 프로에서는 48메가픽셀 카메라에서 픽셀 비닝을 하니까 삼성폰들처럼 선명하고 뚜렷하게 나오면서 저조도 환경에서 특히 더 좋은 결과물을 나타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 같은 경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영상하면 갤럭시보단 아이폰이고 특히 아이폰은 짐벌이나 이러한 추가적인 장비가 없어도 손떨림 보정도 아주 좋아서 부드러운 결과물을 촬영할 수 있고 보급형 미러리스로 촬영한 느낌이 나서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보단 아이폰으로 촬영하는 걸 더 선호한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서는 최대 2000니트 밝기까지 지원하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밝은 야외 환경에서도 더 선명하고 훨씬 밝게 디스플레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번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서는 현재까지 전 세계에 출시된 스마트폰들 중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삼성 디스플레이 제품이 탑재가 돼서 이것도 저는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서 큰 장점으로 뽑고 싶었습니다. 또한 Always On 디스플레이도 드디어 아이폰에서 최초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것도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쩌면 메인폰으로 사용하던 Z 폴드 4를 서브폰으로 사용하고 이번 하반기에 애플페이를 지원한다는 루머도 있다 보니까 몇 달만 실물 카드를 들고 다닌다는 것을 감수하고 메인폰으로 이번 아이폰 14 프로를 한번 사용해볼까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제 기준이고 13에서 14를 넘어가는 건 현 기준에서 어느 게 더 가성비가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미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13 프로에서 14 프로로 넘어갈 메리트가 있냐는 부분에 대해선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닌 사용하고 계시는 본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충분히 넘어가도 괜찮아 보이는데 하면 저처럼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음 세대인 아이폰 15 프로를 기다리시면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말해서 굳이 아이폰 13 기본 라인업이 아니더라도 아이폰 12, 아이폰 11이나 그 밑에 모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오히려 가격 인상된 아이폰 14 라인업을 구매하기보단 14 라인업과 가격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한 프로 라인업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중국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선 이번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맥스의 사전 예약 주문이 전체 14 라인업에서 약 85%를 차지했었고 아이폰 14 기본 라인업에서 특히 아이폰 14 플러스는 5%도 되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정도로만 전해드리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으며 영상 마치기 전에 광고 내용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9월에 공개되는 아이폰 14 라인업의 통신사 사전 예약도 우주폰과 함께합니다. 우주폰에서는 아이폰 14 라인업의 통신사 얼리버드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진행하고 있고 알림 신청 시 아이폰 14 라인업에 관하여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문자 알림을 통해 받을 수 있고 우주폰의 단독 할인 내용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은 삼성과 달리 사전 예약 사은품이 없지만 우주폰에서 사전 예약 시 에어팟 프로와 같은 사은품을 제공받거나 최대 3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단순히 관련 내용 알림만 받으시는 것으로 정식 사전 예약 시 알림 신청자 분들에게 사전 예약 정보를 문자로 안내드리고 가격이나 조건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송 전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거나 사전 예약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